이거 뭐 쉽게 안 물러나요. 결국 갈 때까지 가야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20년 만에 이제 당권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 돼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우나 뭐 이런 걸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당내에서 권력 이동이 일어나는 게 20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그다음에 동교동계가 이제 민주당의 주류였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을 한 이후에 이제 주류 교체가 있었죠. 그래서 주류 교체 과정이 일어날 때 그때 뭐 민주당이 분당되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열린우리당이 창당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당권 투쟁이 대권 투쟁보다 더 치열합니다. 당내에서 주류가 바뀌게 되면은 그 투쟁 과정이 대권을 둘러싼 경쟁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가 된다. 근데 이제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2002년부터 지금까지는 친노 친문 세력들이 계속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었고, 민주당 내부에 권력 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이런 게 생소한 거야, 지금. 당권 투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되는 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좀 생소한 일이지만은 20년 만에 주류 교체가, 당내 권력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내 권력 투쟁에서 밀리게 되면 대권은 뺏기면 5년 뒤면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권은 뺏기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패족이 돼버리는 거야. 예컨대 동교동계가 뭐 지금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조금 있긴 하지만은 당내 어떤 개파로서의 영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동교동계는 완전히 이제 패족이 된 거잖아. DJ계는 똑같이 친문도 이제 패족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친문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친명이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야 이게 끝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욱 치열한 이런 싸움이, 대통령께서 뭐 직접적으로 정청래를 눌러 앉히려고 해도 눌러 앉지는 않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고, 이제 다 맛조개들이 이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숨어 있었던 갯벌 속에 숨어 있었던 이제 맛조개들이 너도나도 여기저기서 이제 튀어나오게 될 거다. 근데 이제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친문 세력이 이미 총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속아줬고, 특히 이제 친문 세력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계는 이제 당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제 분당 과정을 한번 거친 거예요. 뭐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당을 깨고 나간 거니까. 그래서 분당 작업을 한번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때 이번에 좀 시끄럽긴 해도, 이게 집권 여당이 됐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더 뭐 짜증이 날 뿐이지, 제가 볼 때는 2002년, 2004년이죠.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당권 투쟁, 주류 교체, 이 과정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중심을 확실히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 거야. 뭐 최근에 이제 최한욱 TV를 그래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쟤네들의 이제 실체를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요즘에 뭐 저도 몇 달 사이에 시청률이 뭐 2배 이상 폭증을 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얘기도 좀 다시 한번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 때 옛날 얘기도 다시 한 번씩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친문 세력들의 실체를 오랫동안 이제 최한욱 TV를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신데,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맛조개들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니까 깜짝깜짝 놀라는데, 제가 까갈구명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비공식 참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이제 지금 협박질을 하는 게 그거죠. 분열, 분당, 이걸 가지고 이제 협박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네 분당되면 총선도 지는 거 아니야? 뭐 대선도 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문조털레유가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데, 자, 제가 분당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낙연하고 분당 됐는데 졌습니까, 우리가? 아니, 이낙연이 분당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집권을 못했나? 총선 망했어요? 이낙연이 당 깨고 나갔는데 오히려 총선 때 뭐 우리 민주진보 지역이 190석 이상 역대급 승리를 했잖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당대표 선거에 무조건 이기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고, 우리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열광하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저런 과거 운동권식의 관념적이고 뭔가 뜬구름 잡는 식의 이런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국민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그런데 이제 당은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 그죠? 이게 이제 국민 주권 정부의 3대 축인 거잖아요. 청와대, 정부, 그 다음에 당, 이 이제 삼각편대가 되는 건데, 이 삼각편대가 서로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국정 운영을 원만히 해나갈 때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는 건데, 지금 뭐 청와대와 정부는 호흡을 잘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뻘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우리 유권자들이 묻는 거죠. 왜 여당을 대통령이 정리를 못하나.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저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너무나 명백하잖아, 지금. 정청래와 현재 민주당 지도부들, 그 문조털레유가
국민들의 실생활하고는 거리가 먼 운동적이고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지금 외면을 받고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게 이제 저는 대통령님의 오늘 진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정청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인 거지. 그래서 대통령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당청 갈등과 관련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당청 갈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이게 해결이 잘 될 거다. 정확한 표현이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다.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사실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이제 리더로 지도자로 성장을 했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여전히 생각이 20년 전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또 노무현 정신, 뭐 김대중 정신, 김대중 파리, 노무현 파리, 문재인 파리. 지금 문조털레유 친문 정치인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얘기들이 이거잖아. 우리는 미래를 향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친문 세력들은 허구한 날 20년 전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년 전 얘기만. 그러니까 당이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변화에. 그래서 당을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단지 권력 투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본질적으로 노선 투쟁이 내재돼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친문과 친명이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차원의 이제 문제처럼 보이는데 친명과 친문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뭐 물론 이제 계파의 어떤 그 다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서로 노선이 달라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저 정청래가 서로 계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향하는 어떤 정치적 방향성이 갖게 되면은 이 정도로 충돌이 발생하진 않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는 친명 진영이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은 대통령님께서 언제나 강조를 하듯이 중도 실용주의 노선. 네. 이게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또 이재명의 민주당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에요.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조털레유는 과거 20년 전에 어떤 이런 낡은 생각에 빠져서 이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뉴 이재명에 대해서도 문조털레유는 이제 부정적인 거고 김용남 의원이나 뭐 이런 중도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합류를 해서 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도 문조털레유가 볼 때는 저게 기회주의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김용남 의원이나 허은하 의원 같은 분들이 민주당에 합류를 해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그래서 관념적인 방향으로 그 선동적이고 선언적인 방향으로 계속 민주당을 정청래는 이끌어가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님은 뭔가 우리 민생과 서민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이런 정치를 펼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과 청이 충돌하는 이런 일이 1년 내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 김민석이 친명이고 정청래가 친문이다. 그래서 친명과 친문의 대결이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표면상 전 드러난 양상이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노선 투쟁이다. 중도 실용 노선과 친문 386의 진보 개혁 노선이 충돌하는 당대표 선거가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와 민주당의 방향성이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게 다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불가피한 혁신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혁신 과정. 민주당의 이제 권력이 교체돼야 되는 주류가 교체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주류가 교체되면서 민주당의 이제 노선이 변화하는 그러니까 20년 동안 민주당이 가던 길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민주당이 진보 개혁 노선 뭐 실제 진보 개혁을 잘했으면야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가짜 진보, 질소 진보 노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좌고 우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친문 486들의 문제는 좌고 우면을 했다. 말로는 진보라고 얘기하면서 몸은 오른쪽에 가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우리 뭐 양두구육식의 이런 정치를 하지 말고 이제 민주당이 중도 보수 노선을 갈 거면은 선명하게 중도 보수를 천명을 하고 솔직하게 자기 길을 가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평가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재명의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방향성을 전환하는 20년 동안 민주당의 생존 방식을 바꾸는 그런 당대표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통이 큰 거예요. 20년 동안의 민주당의 줄이었던 친문 386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당대표 선거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교동계에서 친노 친문으로 민주당의 주류가 교체될 때 그 진통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여기 뭐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다 있을 거야. 아니, 당이 쪼개지고 집권 여당이 어찌 보면은 탈당을 해가지고 분당이 돼가지고 집권 여당이 소수당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뭐 이런 상황이 됐고 결국 뭐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고 열린우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긴 했지만 그 과정이 여러분
쉽지 않았잖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만큼의 저는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목이 이제 높아지고 정치에 대한 깊이가 생기는 거죠. 인식의 깊이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친문 386이 이 과정에서 완전히 정리되고 나면은 이제는 민주당이 이재명 중심의 새로운 민주당으로 저는 거듭나게 될 것이고 요 고비를 잘 넘어가고 나면요. 진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태평성대가 오게 될 거다 진짜. 전 자신을 합니다.